로봇에 대한 그 비중 이런 거,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비중 이런 거, 반도체에 대한 비중 이런 거,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만약 결정을 할 때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는 밸류에이션을 알아야 이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의 속도라든지 매크로 관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 같이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금 비중 조절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결국 내가 어느 정도로 몰빵을 할 수 있냐. 결국 내가 AI에 몰빵한다 그러면 AI를 잘 이해해야 AI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투자 실패 경험 다음에 대부분은 잘 모르고 몰빵해서 망했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미래가 올 줄 알고 내가 여기다 몰빵을 했다. 정말 그거를 미래를 올 줄 알고 몰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비중을 정할 때 핵심은 저는 이걸 멘탈 측면에서도 많이 그 생각을 하는데 멘탈 측면에서도 본인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 혹은 비중에 대한 몰빵했을 때 그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돈의 크기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왁구야 왁구. 나쁜 말로 일본 말로 왁구. 뭐냐면 내 사이즈를 알아야 돼. 내 돈에 대한 사이즈. 만약에 내가 한 종목에 1억을 투자했을 때 하루에 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게 300만원 4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3, 4%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봐도 아무렇지 않아. 그게 아무렇지 않으려면은 내가 3, 400만원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공부했다라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종목별로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는 그쪽에 내가 중장기 투자로 투자한 거랑 엔비디아 같이 뭐 투자한 거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나면 버티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잡주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 원 나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이 돈의 크기는 그쵸 지금 말씀도 해주시는데 이게 점점 경험을 통해서 키워야 돼요. 근데 보통 어찌 보면 약간 큰 실수하고 큰 손절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은 이 종목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막 5천만 원 1억 때려박았어. 근데 마이너스 막 500만 원 1000만 원 나. 감당이 안 돼가지고 손절했는데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의 그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실수할 때가 그럴 때거든. 분명히 좋은 종목인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좀 무리해서 들어갔어.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나.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팔고 좀 더 밑에서 내가 분할 매수해가지고 다시 플러스 사야지. 좀 내가 쉬었다가 다시 좀 싸졌을 때 사야지. 그러고 팔고 난 뒤에 다시 못 사거나 팔고 난 뒤에 바로 반등해가지고 나 이번에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 팔았는데 왜 올라가요 이러면서 지금 7만 7천 원인데 못 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분명히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크기에 있어가지고 그다음 플러스로 뷰도 분명히 중요해요. 뷰도 지금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추석 지나면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그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 했을 때 환율이 원화 강세로 갔을 때 외국인들이 2,700이라고 하는 코스피의 상단을 막아놓은 그 부분을 이게 약간 수급을 뒤집어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올라갈 종목은 결국 하이닉스지 않겠냐. 그 관점에서 지금 하이닉스 실적과 내년도에 그 실적 나오는 거와 밸류를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25만 원 갔다가 쭉 밀려서 지금 약간 그 20만 원 언더에서 이렇게 약간 그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눈치 보기가 발생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짧게 봤을 때 한 3개월 6개월 보면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걸로 지금 저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분할 매수해야 돼? 적어도 한 달은 분할 매수해야겠구나. 길면 2달 분할 매수해야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사는 거예요. 진짜 간다 싶을 때 더 확 태우면 되거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재료일 수도 있고 실적일 수도 있고 뭔가의 시그널이 오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항상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현금 비중이가 조절이 돼요.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현금을 들고 있어도 안 불안해.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현금만 들고 있으면 불안해져.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지?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떡하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뒤에 밀리면은 또 추석까지 또 벌벌벌 기는 거야. 그죠? 오늘 오후에도 차익 실현으로 왕 밀고 내려가면은 또 그냥 보합인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체크를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맨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차트. 이런 것도 이제 좀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지금 아까 뭐 로봇도 얘기를 하셨고 뭐 여러 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모든 주식 투자는 결국 확률이라고 말씀드려요. 주식 투자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은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수익이 낮다로 연결이 됩니다. 고배당주, 락바텀 있는 애들. 그쵸. 아까 전에 그 또 채팅창에서 지금 정도면 이마트 뭐 네이버 같은 건 살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런 애들은 수익을 낮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락바텀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고배당주들 수익을 높게 생각하고 가져가시기는 어려워요. 지금 올해는 밸류업으로 해가지고 쫙 뭐 금리다 뭐다 해가 쫙 올라가는데 이거
이거를 좀 노멀한 시장으로 대입해 생각해 보면은 고배당주는 위아래 10% 스윙이 딱입니다. 락바텀 있는 데들 위아래 10% 스윙이 딱이에요. 더 안 빠진다의 느낌이지 여기서 올라간다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단타 얘기 자주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2% 3% 5% 빠지잖아요. 그럼 매수해요. 큰손 투자자분들 특히 국내 투자하시는 큰 손들. 왜? 삼성전자는 그렇게 빠지면 샀을 때 단기 반등해서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대신에 그 삼성전자를 20% 먹으려고 들어가냐? 아니에요. 2% 5% 먹으러 들어가. 대신에 2% 5%를 10억 때려버리는 거라니까. 그럼 2천만 5천만 원 먹는 거잖아. 수익을 낮게 상정하는 대신에 확률이 높은 요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업들 요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좀 뭔가 이제 좀 큰 돈을 태울 수 있죠.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 확률이 낮으면 확률이 높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어. 대신에 수익을 낮게 설정을 하고. 저도 하이닉스 수익률 크게 안 봐. 10% 먹으면 잘 먹는다고 생각해요. 하이닉스 이번에도 19만원 18만원 밀렸다가 20만원 22만원 간다 그러면 뭐 10% 15% 20% 먹는 건데 그거 먹으면 어우 배 터지게 먹는다고 생각해. 지금 하이닉스 엔비디아로 따블 내겠다라고 좀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확률이 낮다라는 거. 우리가 신사업, 아까 뭐 로봇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로봇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지 몰라 아직도. 구글이 잡을지, 마소가 잡을지, 챗GPT가 잡을지, 테슬라가 잡을지, 아니면은 다른 그 여러 그 지금 그 스타트업들 미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아요. 일본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로봇 스타트업이 있어. 또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로봇이 엄청 똑똑한 로봇이 나와가지고 저는 테이버 로봇 1호입니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인은 이제부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바바바바박 방송하고 24시간 방송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확률이 낮은 거잖아.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대신에 이거는 터지면 대박이거든요. 대충 주식 투자에서 확률은 이렇게 가요. 대충 거의 이렇게 가요. 거의. 대신에 이건 뭡니까?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고 비중을 작게 가져가는 거예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만 지키셔도 주식에서 크게 안 잃어요. 요거만 지키셔도. 항상 제가 배당주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뭐 채권 비중이 큽니다. 빅테크 비중이 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걔네들은 나를 죽이진 않거든. 어느 정도 이제 뭐 커봐야 10% 손절이면 땡이야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개인 투자가 실수할 때는 요거에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여기 비중을 크게 실었을 때 실수가 되고 이 비중이 커지면은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주식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지키면 돼. 나는 이거 좀 많이 좋아 보이는데 남들은 못 봤는데 내가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좀 많이 묻어놨다가 나중에 딱 먹어가지고 딱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지금도 말씀드리죠. 뭐 심태기가 됐고 대덕이가 됐고 뭐 SNS 택이 됐고 많아요. 많아. 대덕전자도 있고 심태기 대덕이 SNS 택 인호공업 한 7, 8개 있더라. 나 보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처물려 있는 거. 마이너스 10% 이내인 것도 있는데 마이너스 지금 20%까지 빠진 것도 있어. 최근에 8월에 개 쳐맞고. 근데 걔네들이 크게 타격이 없는 이유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에요. 솔브는 없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이야. 그런데 거기에 비중이 크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중이 작다? 그러면 계좌가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계좌가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지키시면 돼요. 요거만.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얘기하는데 작은 종목은 비중이 작아요. 확실히. 작은 종목인데 비중이 큰 애는 진짜 몇 안 돼요. 오히려 이게 그 확률이 높은데 수익이 좀 낮더라도 비중을 크게 넣어버리면은 여기서 벌어서 밑에 거 잘라도 돼. 찔끔찔끔한 애들 잘라도 상관없어. 근데 반대면은 잃을 때 크게 잃거든.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 벌 때 크게 벌려다가 이럴 때 크게 잃어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가 딱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맨날 말하는 하리하리잖아. 이게 롤이고. 그러니까 롤이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니까. 근데 왜 하리를 크게 가져가? 그 비중을 정하는데 저는 제일 가지셔야 되는 습관이 딱 두 가지. 요 확률에 대한 나의 투자 전략. 확률에 대한. 그리고는 무엇? 내 돈에 대한 사이즈를 키우는 전략. 요거 두 개만 하셔도 저는 이거는 그냥 이게 판단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이건 차트 분석이 됐든 이번에 금리 나면 박살난다는 사람이 있고 금리 나면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어. 그죠? 투자하실 때 항상 좀 저는 약간 제3자 기준에서 저를 평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고 방송을 더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타 친 것도 마찬가지고 혹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 방송에서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이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더 약간 이제 스스로에 대한 복귀가 계속 되는 거지. 엔비디아 팔았습니다. 엔비디아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수익률 보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거기다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의 매매에 대해서 저의 그 투자 뷰에 대해서 계속 저는 내가 뭘 틀렸지 왜 틀렸지를 계속 이걸 방송으로 제가 피드백하는 거거든요. 브릿지 형이 차트 못 보면 심한물로 투자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는 말한다라고 하시는데 차트를 못 보면 QQQ만 사야 돼요. 차트를 못 보면 스파이만 사야 돼요. 차트를 제가 마지막에는 꼭 보셔야 된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잴 때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는 진짜로 약간 차트 없이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으로 접근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놓고 그 상황에서도 차트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매도를 하실 때도 5일선 11선 보고 매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 차트
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원칙은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원칙. 그게 아니면 그냥 QQQ 사야 돼요. 그냥 스파이 사고 그냥 속스 사셔야 돼요. SOXX 한 배짜리. 그냥 딱 그것만 그냥 내가 계속 그냥 적립식으로 사겠다. 아니면은 차라리 저 뭐고 슈드, SCHD, 고배당 ETF 그냥 월배당 ETF를 내가 그냥 적립으로 사겠다. 오히려 그게 맞지. TQ 적립은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TQ 적립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TQ는. 그러니까 QQQ 하다가 TQ 왔다 갔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먼저 요 규칙을 지키시면서 분석하셔서 접근하셔야 됩니다.